바둑을 주제로 한 소설이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소설 바둑 두는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직 교장을 대신해 바둑을 배우면서 자서전을 대필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바둑을 주제로 쓴 단편 소설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는 처음인데요. 특히 소설 속 인물로 최정 선수가 등장을 했고요. 한국견 배경도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바둑인이라면 눈이 번쩍 띄어질 것입니다. 정기자 애프터 361 남궁순궁 작가에게 소설 바둑 두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춘문예 당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1월 1일에 당선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보통 신춘문예 하면은 뭐 적게는 20대 초반에서 30대 뭐 조금 많아도 40대 정도인데 네. 그게 60대에 당선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네. 관심을 보이셨는데 제가 과분할 정도의 그 나이 덕을 보는가 싶기도 하고. 바둑 소설이 좀 흔하진 않잖아요. 네. 좀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성동 작가의 국수라는 소설도 있고 또 그쵸. 단편들도 뭐 하창수 작가의 그 천원이라는 소설도 있고 소설이 없지는 않지만 네. 흔하진 않았던 것 같고 신춘문예로 바둑 소설은 아마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소재가 신선하다, 제목이 좋다, 뭐 실제로 바둑을 얼마나 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바둑을 소재로 좀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뭐 네.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네, 오래전부터 이제 바둑 소설을 한 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화한 거는 한 3, 4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원래는 그 두 편의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자서전을 써드립니다 해서 소설에 네. 나오는 그 우교장의 이야기하고 또 바둑 두는 여자는 사실 바둑을 굉장히 두고 싶어하는, 그걸 제대로 두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어떤 여성의 이야기 두 편이 있었는데 네. 구성 단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바둑을 두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조금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매력이 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네. 이야기를 엮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초반에 좀 최정 선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눈길을 확 끌었거든요. 네. 좀 많은 선수들 중에 유독 최정 선수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016년도에 실제로 그 상황심리역에서 네. 최정 선수를 만났어요. 소설에서 묘사된 거와 거의 흡사한 그런 네. 이제 장면이었는데 제가 최정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게 한겨레 신문에 최정 선수가 14살 때 소개된 그 아주 크다랗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로 구단 킬러다, 앞으로 유망주다 이러면서 소개가 돼서 너무 귀엽고 그때 당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최정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응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갑작스레 만나가지고 요거 만난 걸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소설 초반에 실명으로 깜짝 등장한 최정 선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최정 선수에게 바둑 두는 여자 소설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소감을 물었습니다. 최근에 바둑 두는 여자라는 소설이 신춘문예에 당선됐거든요. 네. 네, 소식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읽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소식도 듣고 보내주셔가지고 네. 다 읽어봤어요. 그 실명이 나와서 좀 더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놀랐어요. 제가 나온 소설이 있다고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읽었는데 막 제가 나오는 부분이 되게 리얼한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 저를 만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팬이라고도 하셨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설 속에서 막 인사말을 건네면서 맞아요. 속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쵸.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뭐 이 말을 하기가 막 되게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 보면서, 저한테 그동안 그렇게 인사를 건네셨던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주셨겠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좀 감명 깊게 읽으신 것 같은데 또 네. 작가님 저희 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작가님한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바둑 소재로 이렇게 소설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네. 또 제가 또 나오니까 더 뭔가 뜻깊게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네. 그래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그 일반 기원의 모습이나 또 한국 기원 주변 묘사까지 더해져서 네. 바둑인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기원 왕래도 좀 자주 하셨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기원을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네. 춘천의 그 소설가 중에 이회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네. 네, 다들 아시지만 그 이회 네. 선생님이 전에 선홍읍 구단이 춘천에 오셔가지고 같이 네. 바둑을 두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이 젊었을 때 기원에 가서 제가 하도 안 오길래 네. 애기였고 쫓아가서 네네.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한번 쫓아간 적도 있고, 그 밖에 네. 제가 이제 바둑을 두러 뭐 한두 번 정도? 네. 일반 기원은 그렇게 뭐 큰 경험은 없고요. 그 정도가 기억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 기원은 제가 그 양사범님의 그 배려로 한 번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형제 바둑학원을 실제로 가서 바둑을 좀 수업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 남편 하창수 작가님까지 부부가 모두 바둑을 두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좀 소설 속에서 보면 남편하고 좀 바둑 두는 내용도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좀 이런 점들이 집필하는 데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바둑을 처음 접한 건 이제 아버지 때문이고, 네. 그다음에 오빠와 친구들이 집에 와서 많이 바둑 두는 걸 지켜봤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제가 바둑을 실제로 오랫동안 두어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실력이 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고, 네. 저는 어깨너머로 배워서 뭐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좀 부족한 상태인데, 남편하고 두면서, 그리고 뭐 그 노영아 바둑 비디오 네. 옛날에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뭐 항마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런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맨날 책만 읽고 네. 어설프기 짝이 없죠. 근데 아무튼 남편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네. 바둑 두는 여자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네.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제 3, 4인 가구에서 그렇게 거기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막 고독사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우주의 중심이 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얘기가 네. 또 맞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너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타인, 이웃,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실 누구나 다 자기가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뭐 사회적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바둑을 통해서 좀 관심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네.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바둑 두는 여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자 쓴 네. 것이에요. 과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몇 바둑 소설이 좀 출간되긴 했는데 네. 사실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바둑 관련 장편 소설을 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좀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좀 설레요. 말만 들어도. 바둑 네. 관련해서 제가 장편 소설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네. 바둑에 관한 실력과 소양, 그다음에 그 얽힌 사연들을 네.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단편 몇 개가 있고요. 네.
제가 또 뒤늦게 학교 다닌 경험이 있어요.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늦깎이 학생, 저희 아이와 같은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조금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장편으로 쓰고 싶어서 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네. 별로 없고 마음은 바쁜데 네. 네, 아무튼 부지런히 해야겠죠. 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둑 소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소설 명인입니다. 명인은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일본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또 다른 명작입니다. 명인은 일본 바둑의 명인 호닌보 슈샤이의 은퇴대국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와바타는 명인의 은퇴대국을 6개월간 동행 취재를 했고요. 그것을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요. 이 관전기로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명인은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본의 장인 정신과 애도,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 몇 년간 바둑을 소재로 하는 만화나 영상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헌데 바둑을 주제로 한 소설은 오랜만입니다. 남궁순궁 작가의 소설이 바둑 문학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 애프터361이었습니다. 끝! 8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서 성성경 작가의 바둑론이라는 제목의 시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성 작가는 바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일의 정신이며 또 그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 민족이 흘러온 역사의 과정도 바둑과 모습이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